여러분, 요즘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 다들 귀가 쫑긋해지죠? T3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이런 핫한 소식 놓치는 일 없으니까요. 오늘은 테슬라 팬이든 아니든 진짜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 드디어 유럽 땅을 밟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쓰는 그 FSD랑 유럽에서 쓰는 FSD가 같은 물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그리고 이 승인이 테슬라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까지 전부 풀어드릴게요.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2026년 4월 10일 네덜란드 차량 인증기관인 RDW가 테슬라 FSD 슈퍼버바이즈드에 대해 유럽 최초의 형식 승인을 내줬어요. 유럽 대륙에서 테슬라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일반 고객들의 공공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승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냥 서류 하나 도장 찍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RDW가 이 승인을 내주기까지 무려 18개월간의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그 기간 동안 유럽 도로에서만 16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고요. 킬로미터로 하면 숫자가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잖아요. 지구를 40번 돌고도 남는 거리예요. 거기다 실제 고객과 함께한 시승이 1만 3천 건, 규정 준수 요건 관련 문서화 항목만 4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됐네 수준의 승인이 아니라 진짜 치열하게 준비하고 검증받은 결과물인 거죠. 테슬라 유럽은 승인 발표 전부터 이미 암스테르담, 에인트호번 같은 도시에서 공개 시승 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2026년 초부터요. 유럽 시민들이 직접 조수석에 앉아서 FSD가 유럽 도로를 어떻게 달리는지 체험해 본 거죠. 이게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니라 규제 당국의 우리 준비됐어요를 직접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에요. RDW 측이 공식 발표에서 직접 명시한 내용이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FSD는 소프트웨어 버전도, 기능도 1대1로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규제기관이 먼저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가 다른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규제 구조 자체가 달라요. 미국에서는 제조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 인증 방식이에요. 출시 후 사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구조죠. 반면 유럽은 출시 전에 먼저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해요. UN R171 기준과 EU 규정 30 구조를 충족해야 하고요. 미국은 일단 내보내고 나중에 점검하는 방식이라면 유럽은 내보내기 전에 먼저 다 통과해야 하는 방식인 거예요. 핸즈오프 여부, 미국 FSD는 고속도로에서 손을 핸들에서 떼도 돼요. 유럽 버전은 달라요. 언제든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이게 겉으로 보면 작은 차이 같아도 운전자 경험 면에서는 꽤 체감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교차로 자율 처리. 미국에서는 교차로 통과, 신호 처리, 비보호 좌회전 같은 걸 FSD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요. 유럽 버전도 이 기능은 포함돼 있어요. 암스테르담 시승 영상에서 비보호 회전과 신호 교차로를 처리하는 장면이 실제로 확인됐고요. 드라이빙 모드, 미국 FSD에는 매드맥스라는 좀 더 공격적인 주행 프로파일이 있어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유럽 버전은 이런 모드 없이 기본적으로 훨씬 보수적인 세팅이에요. 속도 제한 같은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제한 쪽으로 더 여유 있게 잡는 방식이고요. 오토 서몬. 미국에서는 스마트 서먼 기능을 통해 주차장에서 차가 알아서 운전자에게 이동해와요. 유럽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RDW 승인 항목에 포함됐는지 아직 공식 확인이 안 됐어요. 도심 FSD에 대한 별도 승인은 2027년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운전자 모니터링. 미국은 카메라 기반 시선 추적 방식이에요. 유럽 버전은 더 엄격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개입 경고도 더 자주 뜨는 구조예요. 소프트웨어 버전. 미국은 FSD V14.3를 쓰고 있는데 유럽은 RDW로부터 별도로 검증받은 유럽 전용 빌드를 써요. 서비스 지역. 지금 미국 FSD는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쓸 수 있어요. 유럽 버전은 현재 네덜란드 한 곳만이에요. 단 EU 전체로의 확대는 2026년 여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구독료. 미국은 월 99달러, 유럽은 월 99유로예요. 숫자는 같은데 환율 감안하면 유럽이 약간 더 비싸긴 하죠. 이게 단순히 기술 승인 소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비즈니스 맥락을 알면 이 뉴스의 무게감이 달라지거든요. 2025년 테슬라 주주들이 승인한 일론 머스크의 CEO 보상 패키지에는 특정 그 조건 중 하나가 FSD 활성 구독자 1000만 명 달성이에요. 이 목표를 채워야 주식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현재 어디까지 왔냐고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어요. 의미 있는 출발이긴 한데 목표 대비로는 아직 10분의 1이에요. 900만 명을 더 채워야 한다는 뜻이죠. 유럽은 테슬라에게 단순히 차를 파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구독 수익원이 열린 셈이에요.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EU 전체로 확대되면 구독자 수 증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네덜란드 RDW의 승인을 기반으로 2026년 여름에 EU 전체에서 상호 인정 절차를 통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상호 인정이라는 건 각 나라가 18개월짜리 검토를 다시 하지 않고 네덜란드의 승인을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독일, 프랑스 같은 핵심 시장에도 FSD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테슬라 측의 전망이지 규제 당국이 확정한 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있어요. 테슬라의 예상이지 확정된 규제 결과가 아니다라고요. 머스크 본인은 2026년 1월 다보스에서 유럽에서 슈퍼바이즈드 FSD 승인을 받기를 희망한다. 바라건대 다음 달에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4월에 현실이 됐으니까 타이밍은 약간 늦긴 했어도 방향은 맞은 셈이고 여름 이후 확대 전망도 아주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2026년 4월 10일 네덜란드 RDW가 테슬라 FSD 슈퍼바이즈드 유럽 첫 형식 승인을 줬어요. 18개월 테스트 160만 킬로미터 주행 1만 3천 건의 고객 시승 400개 이상의 준수 요건 문서화가 그 배경이에요. 승인된 유럽 버전은 미국 버전과 소프트웨어도 기능도 규제 구조도 달라요. 핸즈오프 불가, 매드맥스 모드 없음, 더 엄격한 운전자 모니터링, 도심 FSD는 2027년으로 분리 추진. 지금 네덜란드 한 곳에서만 가능하고 EU 전체 확대는 2026년 여름이 목표예요.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 뒤엔 FSD 구독자 1000만 달성이라는 머스크의 보상 조건이 깔려 있고 현재 100만에서 출발한 상황이에요. 자율주행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T3에서 다음 소식도 계속 챙겨가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런 콘텐츠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